안녕하세요. ICO 초대석의 신창입니다. 오늘은 그 식스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할 텐데요.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두 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가 먼저. 네, 먼저 하시죠. 저는 이번 그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그 옐로우 디지털 마케팅 그룹의 대표이사로 있는 이상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에서 신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식스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식스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는 저희는 사실 오랫동안 한 5년 이상 그 광고 인더스트리라는 곳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떤 소비자와 광고주가 연결하게 노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행위들을 해오는 이제 사업체인데, 거기에서 이제 되게 그 여러 가지 그 고민들에서 시작된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이고, 그 식스 프로젝트라는 거는 이 한국만이 아닌 아시아의 어떤 저희가 디지털 광고 인더스트리를 타겟으로 한 블록체인 베이스의 저희의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이 파운데이션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아시아의 그 태국과 저희 한국 그리고 많은 플랫폼사들이 참여한 크립토 저희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식스 네트워크의 좀 설립 구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상석 대표님은 YDM의 대표시고, 네. 지금 기사에는 퓨처스트림이 식스를 설립하는 걸로 네. 보도를 된 것도 있고요. 근데 또 홈페이지에 가보면 또 YDM이 파운딩 컴퍼니로 이제 돼 있는데 어떻게 구도가 좀 돼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드립니다. 그 YDM이 저희 FSN의 모 회사고요. 그러니까 저희 대주주인 회사인 거고요. 네. 저희 FSN이 사실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회사들을 다 저희의 자회사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 FSN의 자회사 중에서 최근에 이제 인수 공시를 한 YDM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YDM 글로벌의 자회사가 컴퓨터로지입니다. 그래서 네. YDM 글로벌하고 컴퓨터로지 같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네. 헷갈려 하시는 예, 이유가 네. YDM이 파운딩을 한 게 아니고요. 네. YDM 글로벌이라는 다른 아. 회사입니다. 그게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의 자회사, 네. 저희가 네. 싱가포르에 있는 법인이고요. 네. 그래서 YDM 글로벌이라는 회사와 그 텐센트의 자회사 옥비라는 회사가 네. 같이 저희가 이제 지분 참여를 통해서 파운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YDM 글로벌과 이제 옥비 이렇게 예. 대표되는 회사네요. 예. 네, 그래서 저 같은 약간 일반인이 봤을 때는 투자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되게 회사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옐로 모바일, YDM, 퓨처스트림, 옥비유, 그리고 텐센트, 컴퓨터로지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계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나요? 네, 일단 그 가장 심플하게 저희 식스는 법인의 형태로 싱가포르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 그 회사 법인의 형태로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식스 법인 같은 경우에는 YDM 글로벌, 컴퓨터로지, 옥비유 이 세 개 회사가 지금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희 그 YDM 글로벌하고 그 컴퓨터로지 좀 더 많은 메이저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이 세 개 회사가 모여가지고 지금 이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YDM 글로벌과 컴퓨터로지의 일종의 모 회사가 지금 상장사인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입니다. 뭐 이런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실제 그렇게 보이면 세 개 회사가 참여한 거고요. 네. 네. 실제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옥비라는 회사가 좀 생소한 회사인데, 이 옥비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그리고 또 옥비유라는 회사도 있는데 그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옥비 같은 경우에는요, 그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것을 선도하는 컨텐츠 플랫폼이고요.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은 카카오 페이지랑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웹툰 같은 것도 되게 네. 많이 올라가 있는 압도적인 1등 플랫폼이고요. 일단 그 옥비유 같은 경우에는 텐센트랑 그 옥비가 같이 만든 JV 자회사, 그 JV 형태의 어떤 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자국회사 보호를 위한 법률이 있어가지고요. 외국 기업이 일단 그 BOI 승인 받지 않으면 메이저 지분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텐센트는 사실은 그 태국에 직접 진출을 하고 싶은데 그런 법적인 규정 때문에 메이저 지분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옥비랑 같이 옥비랑 텐센트가 옥비유라는 JV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텐센트는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텐센트도 그러면은 관련 이 사업에 굉장히 크게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조인을 하시게 되신 건지. 일단 뭐 텐센트의 네. 회장님이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다양한 텐센트가 제가 알기로 관여되어 거대한 있는 기업이기 이 크립토 때문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텐센트에 당연히 제가가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네. 프로세스가 이게 네. 돈이 들어가서 참여를 하는 거니까 실제로. 네. 네. 근데 이제 텐센트가 동남아시아에 일단 옥비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 인수한 의지가 뭐냐면 컨텐츠 플랫폼 네. 에 대한 어떤 사업의 니즈가 있었고 이 실제 컨텐츠 플랫폼 안에는 되게 디지털 이코노미가 많이 이미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 뭐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블록체인의 어떤 적용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있었더라고요. 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었고 네. 그러다가 저희가 한다고 이제 저희가 먼저 파운데이션을 했었고요. 얘기를 그러니까 같이 관심이 거기에 되게 관심이 있었던 영역이다라고 해서 이제 같이 시작한 게 된 거라서 결론은 제가 알기로는 텐센트도 공식적으로는 ICO를 못하죠. 그 브랜드로. 근데 그 밑에 있는 많은 작업인들은 실제 네.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관심이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옥비라는 회사의 뭐 사용자나 이런 정보 같은 것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규모가 어느 정도? 아 대략적으로 태국 내에서 800만 정도 가입자 가지고 있고요. 800만이요? 네네 가지고 있고 그 사실은 태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 안에서도 유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전체 유저 베이스는 대략적으로 한 1,6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가죠. 네, 그럼요. 네. 동남아에서 1등 거의 사업자예요. 아. 그런 그 카카오 페이지 성향의 어떤 네네. 또 회사 중에 컴퓨톨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톨로지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컴퓨터롤로지는 이제 태국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인데 원래는 그 SNS나 이 소셜 그다음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실제 분석 결과를 가지고 기업들에게 판매하고 방송국이나 이런 곳에 이제 저희가 흔히 예전에 보면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런 기술을 원래 가지고 영위를 하던 개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60명 정도가 이제 상주하고 있고 그 중에 한 40명 정도가 디벨로퍼인 회사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소셜 미디어 마케팅 툴을 가진 회사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갖고 계셨던 어떤 이노버즈나 YG버즈랑 이렇게 기능이 좀 겹치는 그런. 그러니까 이노버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거기는 약간 크리에이티브를 만드는 회사이고 세일즈에 이제 포커스해서 아이디어를 짜고 그런 거고 이 이노버즈가 이제 어떤 마케팅을 한 결과를 광고주한테 이제 보고를 할 때에는 툴을 써야 되는데 이제 컴퓨터롤로지는 거기에 상응하는 툴을 만들어서 진짜 기술 기반으로 피를 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YG버즈는 페이스북에 광고를 거는 툴을 갖고 있는 거고 이 소셜 미디어 이 컴퓨터롤로지는 분석해서 뭔가 뭐 그런 트래킹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섹터가 조금씩 다른. 네, 인적 구성을 보면은 그 공동 창업자가 모두 태국인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YDM의 좀 장악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일각의 어떤 의견도 있는데 어떤 태국 쪽 분들하고 좀 어떻게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없으십니까? 네, 그렇지 않고요. 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저희 이사회 멤버가 5명인데 네. 2명이 이제 욱비 쪽 그리고 3명이 이제 YDM이랑 컴퓨터롤로지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뭐 구조적으로도 저희가 지분율이나 뭐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태국 그 아까 컴퓨터롤로지라는 회사를 인수한 지 2년이 됐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에 이게 뭐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 회사를 인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호흡해오고 이제 해왔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식스 네트워크의 그 백서를 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컨텐츠 전반적으로 컨텐츠 결제, 대출 등 굉장히 그 광범위한 영역을 이제 다루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너무 좀 큰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그 키워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되게 다른데 모든 인더스트리마다 키워드가 가지는 범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목표하는 건 디지털 이코노미를 리인벤팅 하겠다라는 게 어떤 저희의 큰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홈페이지 처음에 딱 들어가 보시면 근데 그 실제 디지털 이코노미에서도 저희가 좀 집중하고자 하는 분야는 딱 2가지 정도인데 하나가
컨텐츠 유통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뭐 그거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뭐 웹툰을 본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사이버 커런시로 이렇게 결제를 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코노미 관련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광고 인더스트리 또 하나의 분야는, 여기에서는 저희가 지금 어떤 미디어들이 뭐 1인 미디어들도 많고 개인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이코노미가 형성되고 있는데, 요 두 가지 분야에서 아까 대출이다 뭐 예를 들면 이 대출이라는 게 저기 금융 쪽 사이드에 가면 좀 다른 의미인데, 여기에서 좀 대출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는 광고주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어떤 이코노미 안에서 뭔가 혁신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냐면 광고주는 항상 돈을 늦게 주고요, 그렇죠. 소비자는 항상 돈을 빨리 받아야 되는, 이게 사실 대출의 개념은 아니고 선순환의 어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이제 에이전시 혹은 플랫폼 프로바이더는 이 두 가지의 어떤 페이롤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되게 힘듦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더 영업을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데도 되게 많고요. 왜냐하면 내가 100억 원어치의 광고를 돌리려면 100억의 에이전시가 있지 않으면 광고가 송출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광고주가 먼저 주질 않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미디어나 1인 미디어들은 빨리 받고 빨리 뭔가 해결되기.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어떤 혁신을 꾀하고자 하는 거에 이제 영어 문장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게 한국어로 약간 대출이라는 대출 약간 표현이 되는. 네네. 저희가 대부업을 하겠다. 네. P2P의 어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네. 일단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 뭐 저희가 약간 그 백서에 있는 단어들을, 그러니까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포커스에나 분야에 따라서 되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ICO의 모든 백서들의 키워드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상당 부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참고해서 아마 생각하시면 이제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저도 조금 말씀해 싶은데요. 주시죠. 그 특히 질문의 요지는 너무 광범위한 건 아니냐, BM이.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웨이브를 구분을 할 텐데, 사실 저희가 웨이브 1, 2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사실 되게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실체가 있는 BM들이에요. 이 자체는 사실 설명드리게 되면 별로 어렵지 않을 텐데, 다만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지털 경제로 마케팅 환경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저희가 만드는 이 토큰 이코노미 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구성원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다양해질 테니까 그걸 제약하지 않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의 어떤 모습들을 약간 큰 비전을 만들어 놨는데 그 미래의 비전 자체가 조금 약간 좀 커 보이니까 그러질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초기 단계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되게 구체적인 BM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것들이 이제 있으신 거죠. 네. 두 분께서 직접 이쪽 디지털 마케팅하고 크리에이티브 쪽 산업에 종사하시면서 이제 느꼈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해결책을 생각하시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좀 케이스를 들어가면서 이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하나씩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높은 거래 비용 문제에 대해서 스마트 페이롤이라는 것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요거는 좀 어떤 개념인가요? 네, 그거는 저희 광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가 되게 단계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광고주가 있고요, 대행사도 있고, 중간에 미디어 랩사들도 있고, 에다가 이제 저희 디지털 쪽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플랫폼사들도 있고, 그리고 최종적 매체가 있거든요. 각각의 물론 단계마다 그 역할들이 있기는 한데, 그 역할들을 거쳐가면서 계속적으로 수수료가 붙다 보니까 사실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매체로 가는 실제 비용들은, 실제로 크리에이터를 만드시는 분들한테 가는 비용들은 별로 되게 작고, 광고주는 사실 꽤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각각의 어떤 예를 들면 크리에이티브나 이런 것들 다 대체할 수는 없지만 단계 자체를 시스템으로 줄여드리게 되면 그만큼 사실은 중간에 어떤 거래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거고, 그 플랫폼의 매개로 저희 토큰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중간에서 원래 그 수수료로 많이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수익에 대해서는 뭐 근데 미래에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질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중간에 있는 일종의 매개가 되는 대행사나 랩사나 저희 같은 플랫폼사가 본질 가치가 있다면 스킵되지 않을 거예요. 그 본질 가치 있는 데들만 남고 그렇지 않은 데들은 저희 어떤 이런 어떤 그 이코노미 이해 가지고 달라질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그 금융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인스턴트 페이라는 개념으로 또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그것도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 광고업계는 고질적인 캐시플로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주는 석 달 뒤에 저희한테 돈을 주고, 이건 전 세계 공통이에요. 석 달 뒤에 돈을 주고, 저희가 매체나 인플루언서나 이런 어떤 이쪽한테는 선금 내지는 한 달 뒤에 돈을 드려야 되거든요. 결국 두세 달 정도 갭이 생기게 되는데,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일종의 저희 이제 이 코인 이코노미 내에서 약간의 할인을 해가지고 즉시 매체비를 지불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요. 아 그럼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출발 자체가 사실 네. 저희는 블록체인을 많이 알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네. 작년 봄에 이제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시작이 됐는데 저희는 어차피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고 주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이러저런 변화들이 있다고 하니까 네. 딱 문제점이 이거잖아요. 우리 업계 이슈들은 이게 있는데 이게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이 될까? 네. 이 논의를 보면 시작하다가 이 프로젝트 진행이 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우리 업계에서 있는 고질적 문제점들이 뭔가 이것들을 막 리스팅하기 시작했었고 이거에 대한 해법을 찾다 보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 너무 절실하고 마케팅 그 네. 어떤 관련자 입장에 너무 절실하고 필요한 것들인데 조금 저희 백선에 약간 이해하기 어렵게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플랫폼 간 거래의 문제에 네. 대해서 또 해결책을 주셨는데 네. 어떤 그 해결책이죠? 네, 그건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세부적으로 더 있는데요. 네. 일단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 됐던 각각의 매체들은 다 광고주 입장에선 사실은 독립적인 매체들이 아니라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마케팅 메시지를 위해 가지고 연결성이 있게 나타나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다 네. 따로따로 계약을 하고 따로따로 진행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한 가지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각각마다 이제 뭔가 거래를 일종의 이제 광고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나 단가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최종적으로 광고주 입장에서는 페이스북의 뷰 하나, 아니면 네. 라이크 하나, 유튜브의 뷰 하나가 같은 가격이냐, 아니면 같은 어떤 밸류를 주는 것이냐, 네. 이런 것들부터 해서 서로 비교가 안 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그저 어떤 매체가 그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어떤 광고비의 구조 안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토큰을 통해 가지고 일단 전체적인 어떤 플랫폼 간의 거래 매개가 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저희 토큰 안에다 정보를 담아 가지고 각각의 어떤 매체별로의 어떤 인게이지라는 건 뷰나 라이크나 이런 것들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광고 효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으로 지표화할 생각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블락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네. 저희는 블락에 이제 마케팅의 결과가 담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계속 네. 저장하고 네. 수익 분배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자산 월렛이라는 걸 도입을 한다고 네.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좀 간단하게. 예. 네, 그거는 굳이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이제 컨텐츠 플랫폼에서도 같이 갖고 있는 문제들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게 된다면 그 지금 현재 이제 그 같이 하게 되는 네. 그 우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되게 전문가들이 어떤 컨텐츠를 올리게 되어 있고 요거랑 관련된 돈을 좀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리는 특히나 우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리는 어떤 그림들은 뭐냐면 개개인의 참여자들이 실제로 다 본인들도 컨텐츠 올릴 수 일종의 UCC 같은 개념으로 네. 더 확장을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각각의 컨텐츠들이 일종의 거래가 될 수 있는 단위도 있어야 되는 거고 담을 그릇도 막 필요한데 이런 것들 담을 그릇으로 저희 이제 코인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디지털 자산 월렛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데 네. 그건 어떻게 그렇게 크게 들어가 있나요? 네, 그 부분이 저희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설명을 좀 더 드리게 되면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6라는 것들을 좀 고안하기 시작한 것은 마케팅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마케팅 환경은 사실은 좀 전문성 있는 개인들이 몇몇 매체만 가지고 진행 가능했거든요. 뭐 방송국 몇 개, 언론사 몇 개 갖고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였는데 네. 지금 이제 디지털 환경으로 변하게 되면서 매체도 너무나 많아지게 되고 1인 미디어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다 보니까 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안에 담겨있는 이 마케팅 환경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성원들이 각자가 뭔가 참여를 하고 자기의 크리에이티브를 가지고 소재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네.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거래가 될 수 있는 단위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저희 비전을 디지털 자산 월렛을 만든 거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앞에 있었던 스마트 페이롤이나 인스턴트 페이 같은 경우는 저희 외부 원투에 좀 바로 시작을 할 생각이고요. 네. 그 디지털 자산 월렛 같은 경우는 약간 저희 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 매개로 저희 코인이 잘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뭐 추가적으로 보충해 주실래요? 아니. 괜히 얘기하면 더 헷갈려하시고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구현이 가능하려면 좀 그 블록체인 진짜 어떤 전문가들과 정말 훌륭한 어떤 개발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좀 많이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네, 저희 이미 사실은 그러니까 테크 자체도 물론 중요하고요. 네. 테크적으로 구현이 가능할 만한 것들을 비용으로 다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희 지금 전체 프로젝트를 현지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바차라라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개발자 출신이고 사실은 그 페이스북 분석 솔루션을 직접 개발한 친구예요.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태국에 계신 맞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실질적으로 테크적으로 구현 가능한 것들을 비용으로 녹여낸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BM이 먼저 테크 나중이 아니라 늘 고려해서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구현 진행 가능할 거고요. 네.
지금 현재도 저희 이제 컴퓨터로지라고 하는 이제 그 구성원 중에 한 명, 네. 회사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40명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미 이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에다가 저희가 ICO가 종료가 되고 나면 더 많은 계속 개발자들 하이어를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그 기술의 코딩을 하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실 이걸 산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게 프레임을 만드냐가 제일 어려운 건데, 저희가 다른 곳과 다른 특징이라면 저희가 10년 이상 그 산업에서 개발과 테크로 이제 이쪽 미디어나 아까 여러 가지들을 구축하고 해왔던 업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는 블록체인 아까 그 질문에서 네. 블록체인 전문가라는 게 그건 뭘까? 블록체인 개발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네. 개발이랑 코딩은 똑같고요. 그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 블록에 뭘 담아야 되고, 아까 그 질문 하셨는데 왜 이게 디센트럴라이즈해야 되고 네. 아니면 센트럴라이즈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블록에 대한 리워드가 왜 필요하고 이게 어떤 토큰으로 이렇게 될까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자신 있는 거는 저희는 플랫폼 프로바이더로서 지금 이 ICO를 네. 준비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네. 네. 그래서 생태계에 응용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제한해 놓고 지금 이걸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어떤 토큰보다 가장 실제로 적용되는 게 빠르지 않을까. 뭔가 실행을 하는데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토큰 이코노미, 토큰 가치 변동성 리스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ICO 업체들은 다 이런 고민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큰의 가치가 좀 급등락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나 뭐 대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 마케팅 플랫폼이나 컨텐츠 플랫폼에 쓰이게 될 텐데요. 네. 특히나 이제 컨텐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코인을 가지고 일종의 컨텐츠를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코인의 어떤 가격 변동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가가 아니라 코인의 시세에 따라 변동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단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런 안정장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저희 코인이 거래되는 수요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는데, 네. 대신에 저희는 코인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희는 전체적으로 그 찍는 코인의 양은 정해져 있고 더 늘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다만 이 코인들이 각각의 플랫폼들에 의해 가지고 전체 마케팅 업계에 차지한 트랜잭션 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코인 하나의 본질적인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건 사실 급등하는 것들이 서서히 올라갈 거거든요. 네. 이런 코인의 본질적인 가치들은 사실은 저희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야금야금 올라갈 거다.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거래는 물론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단기간에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그게 같이 수렴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완벽히 지금 사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뭐 투기의 형태라든지 이런 어떤 급등락까지 저희가 다 조정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다른 코인하고 조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게 있다라면 저희는 이제 이 프라이빗 세일즈와 프리 세일즈 전에 얼리 ICO라고, 이름이 얼리 ICO예요. 네, 맞습니다. 얼리 ICO라는 개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부에 그게 뭐냐면 얼리 ICO에 참여할 수 있는 거는 플랫폼을 가진 회사들만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을 가진 회사들이 이 토큰을 구매하는 건데, 또 여기에는 이 토큰을 구매한 회사가 반드시 이 안에 플랫폼 안에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시장에서 팔거나 어떤 시세 차익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없게끔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량이 분배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토큰이 구매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 모든 토큰이 고민하는 문제 네. 중에 하나인데, 저희 혼자만 이걸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기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재정비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 와중에서도 저희는 좀 더 그런 보강책들, 네. 실제 플랫폼들이 엑시스를 못한다든지 락업 피어리드가 다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최소화하려는 이제 또 내부적인 노력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참여한 플랫폼들이 지금 얼리 ICO를 진행을 한 거예요. 네. 네, 이미 참여해서. 네. 아. 그래서 거기에 사이트에 있는 로고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네. 회사들이 다 자기들이 플랫폼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토큰이 개발되면 쓰겠다. 네, 플랫폼에 이 목적을 가지고 토큰을 미리 산 거죠. 사실은 써야 돼요, 무조건. 아, 그렇군요. 샀으니까요. 네. 지급을 받을 건데 엑시트도 네. 안 돼. 그럼 아. 써야죠. 네, 또 가격 변동성 얘기하셨으니까 네. 또 그런 플랫폼들은 18개월 동안 락업이 걸려 있어가지고 플랫폼 내부에서 쓰이게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수요 공급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들이 투자자 만날 때 저희는 플랫폼사들 찾아다니느라 되게 시간을 많이
네, 지금 실질적으로 참여할 플랫폼 네, 그게 투자자보다 더 많은 어떤 그 앞단계에 저희가 네. 이제 설계를 한 거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랑 같이 제작하는 우비를 포함해가지고 네. 지금 총 11개 플랫폼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약간 이 ICO들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모든 ICO의 백서가 타겟하는 인더스트리가 있고 플랫폼들이 있어요. 근데 왜 플랫폼들이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그러잖아요. 이 토큰이제이션을 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되면 얘가 쓸 거야 라는 네. 거고, 협력이나 MOU가 뒤에 일어나잖아요. 사실 그게 하나의 호재로 작용돼서 업등락을 저는 더 많이 일으킨다고 지금 생각해요. 그게 그렇죠. 바뀌어야 되지 않나 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해서 그걸 이제 먼저 스테이지에 진행. 제가 좀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 네. 그 스텔라 루멘을 플랫폼으로 질문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개인 간 송금용 블록체인인데 스텔라 루멘이요. 근데 디지털 콘텐츠 에코시스템 구축에 이거를 사용하시는 게 특이한 게 맞나요? 이게? 네,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인프라 포인트들 중에서 저희도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나 네. 더 무난한 것들이 있으니까 뭘 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철저하게 좀 사실은 그 개발적인 관점의 검토를 통해 가지고 스텔라 결정을 한 건데, 그 사실 컨텐츠를 담는 것들보다는 저희는 일종의 마이크로 트랜잭션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소액 결제들이 되게 자주 일어나야 되는 것들인데 네. 그거의 어떤 편의성을 제일 많이 봤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는 조금 안정화됐긴 하지만 네. 과거에 되게 이제 꾸준하게 거래가 일어날 때 거래가 최종적으로 원래 거래를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시키는데 보통 1분 내지 2분 정도의 타임 갭들이 있었거든요. 에다가 이제 가스비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래 수수료 자체도 그렇죠. 어떤 트래픽에 따라가지고 약간 그 변동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많게는 사실 0.5불까지 올라가는 그 상황들도 있어가지고 네. 사실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마이크로 트랜잭션을 하기에는 약간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모든 거래 확정이 실시간으로 정말 분초 단위로 다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거래된 수수료도 0.00001 네. 네, 스텔라 정도면 다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 고려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목표하고자 하는 거에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스마트 컨트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속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되게 소액 결제가 많은 게 디지털 이코노미의 특징이라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게 이제 스텔라 루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아까 이제 참여한 플랫폼이 11개 회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회사들이 이제 실제 플랫폼이 구현되고 나면 이제 뎁 형태로 다 참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크게 두 가지, 저희가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도 만들기도 할 거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컨트롤 불가능한 플랫폼들이나 뭐 여러 가지 아까 통용되는 디지털 자산 월렛의 방향성에서 계속 유지해 갈 거고, 저희가 실제 PAK이라는 SDK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이든 그걸 탑재하면 저희 토크나이제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SDK를 저희가 개발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원래 존재하는 플랫폼 안에서 어떤 그 이코노미 측면에서만 이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사실은 SDK는 저희 전문 분야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퓨처셋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올리라고 하는 에드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사실은 저희 이제 상장까지 만들었던 되게 효자 어떤 BM인데요. 이 BM 자체가 사실은 수만 개의 앱들한테 SDK를 뿌려가지고 그들이 삽작을 한 다음에 저희 중앙 시스템을 교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원래 고유의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대부분 ICO나 이런 게 새로운 플랫폼에서 덱 형태로 구성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혁신이 되게 빨리 일어나려면 기존의 산업이 이미 플랫폼이 많아요. 그럼 이 플랫폼은 다 사라지고 그걸 써야 된다라는 게 되게 모호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 토크나이제이션 하는 거에 되게 이코노미라는 말 많이 하는데, 그 플랫폼에서 이코노미라는 건 되게 별개의 영역이라서 거기에 어떤 저희는 API가 됐던 SDK가 됐던 다른 플랫폼이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게 이제 저희 하나의 큰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플랫폼 프로바이더가 이걸 만들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 백서를 보시면 플랫폼 프로바이더가 아닌 경우는 플랫폼을 직접 만들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자기들이 먼저 테스트해서 실행을 하려면 플랫폼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유사한 프로젝트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프로젝트와 좀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때까지 딱 유사하다, 뭐 똑같다라는 건 저희는 없으니까 당연히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인더스트리가 생각보다 되게 스페시픽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저는 하나의 토큰이 모든 인더스트리를 혁신할 수 있는 백서나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아서 유사해 보이지만 직접적인 경쟁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어떤 이 광고 인더스트리에서 그 유사한 프로젝트보다 저희가 우위에 있는 건 저희가 사업자라는 겁니다. 플랫폼. 실제 지금 광고주 저희가 연간 저희가 미디어를 사고 파는 게 저희가 1,500억 이상이거든요. 실제 어떤 데이터와 실제 저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걸 빨리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하나 있는 거고 아마 저희랑 똑같은 영역에 있다 하더라도 이 광고라는 게 광고 시장이 되게 큰데 되게 일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고 쓰임새가 다 다르거든요 실제로. 네. 그래서 딱 경쟁이라고 해서 뭔가 하나가 살고 하나가 죽는 시스템, 에코시스템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희가 만약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유사한 프로젝트를 찾진 못했는데 저희랑 똑같은 게 있다라면 저희의 우위는 저희는 실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론치하자마자 가장 먼저 쓰는 게 이제 저희가 될 거고 그래서 가장 빠르게 실제로 적용돼서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ICO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설립사 3사가 총 발행 토큰의 10%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도는 어떻게 되고 이거의 어떤 락업 기간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용도부터 설명드리게 되면 예.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그 대형 플랫폼들이 추가로 들어올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작은 플랫폼들은 들어오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PAK 설치하고 그냥 시중에서 코인 구매하셔가지고 진행하셔도 될 것 같고 대형 플랫폼들은 일종의 블락들 개념으로 저희가 공개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적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무언가 저희 코인 자체가 누군가 계속 들고만 있고 판매를 하지 않아가지고 거래를 하지 않아가지고 네. 전체적인 수요나 공급이 약간 부족해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유동성을 대비하는 차원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10% 정도 리저브를 해야 되겠다라고 일단 BM은 만들어놨는데 네. 안 그래도 지금 ICO다 보니까 질문들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요. 네. 요거를 꼭 저희가 가져가야 될까 아니면 그냥 수락해버릴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어드바이저하고 또 저희가 또 이번 주에 출장을 네. 가가지고 만나게 되어 있는데 좀 논의를 하고 어떤 결론이 내려지게 되면 네. 홈페이지에 공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원래 소유했던 진짜 목적이 가격 변동성하고 저희가 좀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갑자기 막 빠진다면 저희가 산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푼다든지 이런 걸로 약간 개인이 리저브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리저브하는 개념을 좀 가져가자. 네. 인데 이제 여기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보더라고요. 요거의 어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네. 이름이 왜 6인가요? 네. 약자는 네. 소셜 아이덴티티 익스체인지인데요. 백설 자세합니다. 백설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셜이라는 걸 디지털이라고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덴티티라는 네. 단어를 썼고 그거에 대한 네. 어떤 저희가 거래하는 걸로 해서 쉽죠 이제. 네, 거기에다가 약간 세 글자를 줄여가지고 이제 정말 네. 거래 단위가 됐을 때 발음하기 쉬운 것도 고려했습니다. 네. 그렇죠. 역시 또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라서 네이밍에 또 맞습니다. 탁월하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진 찍을 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맞아요. 저희 네. 식스 네트워크의 그 대다수의 회사들이 이제 마케팅에 굉장히 강점이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텔레그램에서도 그렇고 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안 하고 계신 것 같다는 뭐 사실 한글 버전 텔레그램도 지금 없고 그래서 네. 마케팅을 일부러 좀 약하게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뭐 전략적인 어떤 선택이신 건지 뭐.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일정대로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 이제 뭐 저희 거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왔으니까 네. 저희 식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프리 ICO 라운드를 돌리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미 소프트캡 15빌리언 USD는 달성을 한 상태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원래 집중을 했었던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나 네. 기관들 관련돼 가지고는 프라이빗하게 활동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한국이랑 태국이랑 싱가포르를 위치해가지고 동남아 지역 내에서는 꽤만 모집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도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ICO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런 활동들과 관련돼가지고 오히려 약간 좀 늦은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퍼블릭 다운을 저희가 돌리고 있으니까 네. 요거에 합당을 하게 사실은 그런 방식들 가지고 마케팅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은 텔레그램 방이나 이런 것도 이미 다 있는데요. 네. 한국어 버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영어 버전을 해가지고 글로벌하게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네네. 사실은 우리 한국인들을 그러니까 한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텔레그램이랑 카톡방도 따로 만들어낼 거고요. 네. 그 기타 어떤 마케팅 활동들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침 이번 주부터. 네, 마침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 인터뷰가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마케팅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타겟하는 게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예. 이제 아시아 중심에서 동남아시아하고 이쪽 중심으로 먼저 마케팅을 했었고요. 예. 실제 매체라든지 그래서 영문화된 어떤 미디어들 매체들에는 저희가 소개가 많이 되어 있고요. 네. 이제 국내 시장은 여러 가지 정서나 뭐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연초에. 예. 그래서 그런 걸 봐온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이게 진짜 잘 되려면 이제 해외에서의 반응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 다음에 저희가 딱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마 5월 초를 전후로 해서 저희가 미덥도 준비되어 있고 이제 아마 이렇게 마케팅을 하게 되는. 네, 제가 또 백서에서 봤습니다. 그 최시원 씨가 어드바이저로 들어가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이제 실제 어드바이저라는 개념은 나중에 이 코인이 저희가 목표하는 거를 다루기 위해서 도와줘야 될 분들인데, 저희가 크게 이 어드바이저 구성에 몇 가지 레이어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지금 아까 디지털 인더스트리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 개인의 영향력을 통해서 어떤 지수화해서 어떤 그거를 잘 정산하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게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언젠가 그 셀럽들 부분에서도 이 영역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 지금 지수화돼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서 저희가 엔터테인먼트 레이어가 있어요, 저희 어드바이저에. 그래서 지금 최시원님을 아셔가지고 최시원님을 얘기했는데, 실제 그 어드바이저에는 태국의 뭐 국민 가수도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그 보다 보면 예. 아티스트들이라고 예. 이렇게 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음악, 배우, 뭐 여러 가지 이런 엔터테인먼트 레이어에 이제 앞으로 이걸 할 때 좀 잘 전파해주고 네. 알려달라는 의미에서 이제 어드바이저로 모시게 됐죠. 보시는 분이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그런 질문인데요. 이 거래소에 상장하는 거 관련해서 옐로우 모바일이 이제 그 코인원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코인원으로 어떻게 상장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시죠. 그러니까 사실 상장을 준비한다라는 게 되게 그거는 하나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코인이 상장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하나의 일례로 저희가 아이콘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옐로우에서 예. 만든, 거기 또 코인원이 상장 안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것과 이 스트럭처와 상장은 별개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저희가 당연히 이 익스체인지라는 게 하나의 저희가 토큰에 대한 검증을 받고 하나의 또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코인원이 아닌 네. 다른 해외 거래소들과 어떤 접촉이나 뭐 이런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히 있고, 저희가 상장이 뭐 계획되어 있다, 언제 뭐 며칠날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추후에 공개를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그렇죠. 뭐 상장 확정되면 네.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게 목표는 아닌 단계라서 저희가. 그 전체 모금의 규모가 4,300만 불인데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달성을 하려면 그 기관 자금이 어느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뭐 기관들도 있고, 지금 이제 시작했으니까 뭐 저희가 그 포션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잡은 거였는데, 저희가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솔직하게 이제 저희는 사실 말씀드리면은 빨리 이제 적용하려고 플랫폼에 이걸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ICO라는 게 뭐 그게 다 조달돼서 저희가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금 소프트캡이 달성되면서 저희는 이제 개발을 이미 시작했고, 그 개발을 최대한 앞당겨서 이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ICO가 만약에 모집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현을 해야 되니까, 바로 저희는 약간 이 금액을 그냥 뭐 줄여서라도 이걸 끝내려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기터브 쪽의 현황을 보면 개발이 거의 진행이 안 돼 있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개발이 일단 지금 저번 주에 소프트캡이 달성이 된 거고요. 실제 그 저희가 이제 뭐 ICO 잘 아시겠지만 소프트캡이 안 되면 다시 다 돌려줘야 되고 프로젝트가 시작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사실 거기에 올려서 정식적으로 하는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거지,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미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플랫폼 프로바이더가 이미 투자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되게 많이 완성화된 걸로. 네, 그 중요한 문제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면, 저희가 소프트캡을 지난주에 달성했기 때문에 사실 기타가 업데이트를 많이 못했고요. 네.
다만 저희 전체적인 어떤 일정으로 봤을 때 ICO는 다음 달 말까지 다 끝나고요. 6월 1일 날 사실 모든 분들 토큰 다 받으시게 될 거예요. 6월 1일이요. 예, 6월 1일 받으시게 될 거고 그러려면 최소한 전체적으로 식스의 월릿이랑 코인 자체에서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이미 개발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준비해온 질문은 다 드렸는데 혹시 대표님들께서 하고 싶으신 어떤 멘트가 있으시다면? 네. 네.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일단 뭐 저희가 인터뷰를 이렇게 하고 있는 혹시 누가 보신다면 궁금하실 텐데 저희 모두 저는 한 12년 정도 이 회사를 창업해서 광고라는 영역에서 이제 되게 성장해 왔고, 그러니까 단순히 ICO는 저희가 어떤 이 모든 디지털 이코노미가 어떤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광고 인더스트리를 하고 있어서 단순히 어떤 뭐 지금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나왔지 않고 오래전부터 이제 준비했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저희 ICO를 보는 데 있어서 여기 참여한 회사들의 연역을 좀 보시면 어떤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의미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저희 한국 텔레그램 단톡방이 열리니까요. 거기에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답변해 주시나요? 네, 좀 깔려 있어요. 네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식스 같은 경우에는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실질적으로 지금 마케팅을 되게 오래 해왔던 마케팅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구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코인과는 다르게 코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실제 저희 마케팅을 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게 무언가를 먼저 고민을 하고 시작을 했다. 그런 결과로 지금 아직 그냥 메인 ICO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미 실제로 이 저희 식스를 사용할 플랫폼들이 여러 개를 모여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스에 투자하시게 되면은 프로젝트 자체가 되게 안정적으로 일단 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믿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그 코너가 하나 있는데요. 고정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건 피해가실 수 없는 코너고요. 준비됐나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신체 그 신호를 분석을 하고요. 야, 이거 소리 자체가 이거는 소리 안 나는 걸로 가져와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식스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매우 확신합니다. 과연? 또 오작동 아니에요? 정말 확신이 아까 저는 이런 프로세스가 아니었다니까요, 지금. 예.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CO 투데이.